이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 그날 정말 그놈은 팔은 흐물거리면서 눈은 뚫린 건지 파진 건지 모르겠지만 동그랗게 컸었던 것 같고 이마 쪽에서 거무죽죽한 게 머리카락에 잔뜩 뭉쳐 있었어. 그 예산놈이 아닌 자가 자신의 양팔을 사정없이 흐물거리며 괴상한 소리와 함께 엄청 빠른 속도로 나에게 달려드는 걸 보자마자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과 또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머릿속에 가득 찼어. 정말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왈칵왈칵 차오르는 눈물을 내뿜으면서 나 역시 괴상한 비명을 내지르며 미친 듯이 달렸어. 지금 생각해내도 열불나네. 망할 오징어 귀신 새끼. 내 뒤에 따라붙는 놈보다 더 한장하겠는 건 몇몇 주택의 그 불빛들이 내 비명소리를 듣고 조금씩 꺼져버리는 거였어. 나 정말 안 그래도 무서운데 더 큰 좌절감에 빠졌었지. 인간의 본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만한 일이었어. 물론 안 그런 사람이 더 많겠지만 유독 그 주택가만 그런 사람들이 밀집해 있었나 봐. 이해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직설적으로 말할게. 내 비명을 듣고 내가 도와달라고 벨 누를까봐 불을 꺼버린 것 같았어.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 그 시간에, 그 상황에 때마침 운 나쁘게 그 주택가가 정전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포심과 좌절감, 두려움 때문에 울며 달리면서 차라리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거지. 난 달리기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었어. 물론 그때도 그렇게 막 빠른 달리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해. 잔뜩 놀란 상태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뛰었더니 숨도 너무 차서 심장이 터질 만큼 콕콕 쑤시고 아팠고 목에선 피막까지 올라오다 못해 달리면서 헛구역질까지 할 정도였어. 몸은 너무 힘들고 도망은 치고 싶은데 따라오는 느낌은 안 들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부서질 것 같았지. 사람은 몸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면 감정을 좀 망각하는 것 같아. 난 분명 무섭고 심장마비 걸려서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였는데 내 두 다리는 이미 힘이 쫙 빠진 채 그대로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아서 허리 숙이고 이마 땅에 대고 두 손으로 머리 감싸고 헛구역질 해대며 꺼이꺼이 울었어.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에겐 최선의 방어 자세였어.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네. 진짜 심장 터져 죽을 바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렸던 것 같아. 그리고 곧 호흡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나 엄청 후회를 했던 것 같아.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팔로 머리를 감쌌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건 땅바닥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게 더 사람 미칠 노릇인 거. 정말 피가 말라. 분명히 느껴지는데 역한 그 악취도 잔뜩 남아있고 이가 떨릴 정도의 한기도 여전히 존재했는데 분명 그게 내 옆에 있다는 게 서운하게 느껴지는데 그 흐물거리는 남자가 뭘 하고 있는지 난 전혀 알 수가, 감조차 잡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건 내가 느낀 착각일 수도 있는데 환청이라고 해야 할지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여러 번 계속 중얼거렸는데 자세히 안 들리고 계속 마지막 글자인 조만 반복해서 들리는 거야. 자세히 들으려고 아무리 귀를 기울여 봐도 너무 울어서 귀까지 먹은 건지 계속 조만 크게 들렸어. 계속 조조거리다가 내가 끝까지 못 알아듣고 계속 울기만 하니까 그 흐무리 귀신도 속이 터졌나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어. 하지만 여전히 한기와 썩은 악취는 계속 풍기고 있었기에 쉽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어. 조물주가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정말 개똥만도 못한 걸 주셨다고 생각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호기심이야. 그 벼룩의 오줌보만도 못한 상황에서 나 호기심이 생겼었어.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더욱더 미치겠는 거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 아주 잠깐 보는 거면 괜찮겠지 싶었어. 그리고 결국 난 이를 쳤어. 대고 있던 이마를 살짝 떼고 머리를 감싸고 있던 팔 사이로 살짝만 보려고 눈을 돌리는 순간 내가 쳐다볼 줄 알았다는 듯이 바로 내 코앞에서 날 쳐다보고 있던 거야. 하지만 그 상황에 난 숨이 멎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 어두운 상황에서 저렇게 눈만 벌겋게 보이는데 피가 거꾸로 튀길 것 같았지. 비명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 숨이 턱 막히고 모든 사고가 공포로 얼어붙는 상황이었지. 그리고 이젠 아주 또렷이 들렸어. 흐물거리는 그게 나한테 하려고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히 들어버렸지. 그게 나한테 하려던 말이 바로 나 대신 죽어줘. 이 엠병할 것이 이미 죽었으면서 나한테 대신 죽어달라고 말하고 있던 거야. 눈을 마주치자 그 요망한 것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 대신 죽어줘. 나 대신 죽어줘. 나 대신 죽어줘. 중이 연불 외우듯이 계속 말했고 난 그 징그러운 모습에 혼절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았어. 아마 핸드폰 징동이 울리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의식을 잃고 정말 그 괘씸한 것 말대로 대신 요단강을 건너고 있었을지도 몰라. 핸드폰 진동이 울림과 동시에 까마득해졌던 정신이 제자리에 박혔어. 핸드폰 진동이 계속해서 울리는데 이걸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날 노려보며 중얼거리던 그게 핸드폰 진동에 맞춰 눈앞에서 사라졌던 것 같아. 악취가 나는지 향기가 느껴지는지 그런 건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어. 그땐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었거든. 그 귀신이 있든 없든 제정신을 놓은 상태에서 머리를 감쌌던 손을 풀어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핸드폰을 꺼내서 무작정 귀에 가져다 대고 말은 안 하고 계속 울기만 했던 걸로 기억해.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전화한 사람은 임가지였고 전화를 받자마자 임가지가 나한테 했던 말은 이 닭대가리 같은 년아. 아니 헛구역질에 대며 세상 떠나가라 우는 친구한테 저게 할 말이냐? 임가지는 진짜 내 친구지만 간혹 보면 정말 재수없어. 하지만 가지는 내가 걱정돼서 충고해줬는데 자신의 말을 똥으로도 안 들은 나한테 정말 많이 화난 상태였었다고 했었지. 이제 괜찮으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 임가지는 계속 숨 넘어갈 듯이 우는 내가 지도 조금은 애처로웠는지 화가 좀 누그러진 목소리로 어루듯 말했었어. 난 계속 울었고 그러다가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국 간당간당했던 배터리가 단명을 했었지. 아마 기억으론 끊긴 핸드폰을 계속 귀에 댄 채 한 몇 분 더 울었던 것 같아. 임가지 말을 잘 듣는 여성이 되기로 스스로 다짐하고 연신 헛구역질 해대면서 어기적 일어나서 울면서 집 갔어. 웃긴 건 처음에 가지 전화 받고 울면서도 분명 난 무서웠고 그게 또 따라올까봐 다시 나타날까봐 정말 두려워했었는데 임가지가 이제 괜찮다라고 말하는 순간 살았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어. 눈 붓고 이마에 흙 묻어서 까매지고 눈물 콧물 범벅돼서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 아빠가 내 몰골 보고 집에 오는 길에 사나운 일 당한 줄 알고 엄마는 나 껴안고 울기까지 하셨었어. 우리 엄만 미신과 점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런 걸 믿으시지만 그래도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진 않았어. 괜한 걱정과 노파심에 날 절에 가두고 아는 보살님과 스님께 부탁드릴 뿐이시기에 그냥 요새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갑자기 집에 오는 길에 현기증이 나서 벽에 이마를 부딪혔다고 거짓말을 쳤어. 처음에 안 믿으시다가 바락바락 우기니까 믿으셨지. 결국 그날 난 응급실에 실려가 링거를 한 대방 맞으며 심신을 단련하고 학원과 독서실을 당분간 끊으라는 축복을 받았어.
그렇게 이틀 결석하고 꿀잠을 자고 고기를 뜯으며 심신단련에 어느 정도 성공한 내가 등교를 하고 아직도 화가 잔뜩 나 날 노려보던 임가지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 내가 피곤과 스트레스에 찌들어서 점점 야이어갈 때쯤 아주 잠깐씩 임가지 눈에 내 얼굴 너머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검은 형태가 아주 얕게 겹쳐서 보였다는 거. 그 검은 형태의 기운이 전혀 세지도 않고 형태 역시 아주 얕게 보이는 정도라 뭔가 싶어 애매모호했다고 했어. 임가지가 말하길 영혼도 살아있는 자처럼 지닌 각자의 고유한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영의 기운이 셀수록 형태도 뚜렷하다고 했어. 뭐 대부분 그런 영들은 월령이나 지방령들이라고 했었지. 형태가 뚜렷한 귀신들은 뭘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간파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를 넘어 겹쳐 보이던 영의 기운은 대화가 통할 정도의 기운도 아니었다고 했어. 한마디로 아주 약하고 미묘한 정도의 기였다고 했지. 있는 것 같지도 않은 정도였다고. 나한테 그 형태에 대해 물어보려고 해도 형태가 자세히 보이지 않아 뭐라고 물어볼 수도 없었고. 게다가 그때 난 임가지에 대한 미신 덕후라는 불신이 이 마구마구 용솟을 때라 물어봐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해 귀찮아서 말 안 했다고 하더라고. 발냄새 같은 년. 근데 내가 계속 세해질수록 그 영의 기운은 조금씩 뚜렷해졌다고 했어. 꼭 그것이 내 길을 빠르면서 점차 강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임가지가 나를 보고 내 얼굴 너머로 귀신이 보이기 때문에 무표정으로 무섭게 갸우뚱거렸던 거였어. 나중에 자세히 말할 테지만 임가진의 할머니께선 신의 제자셨어. 신의 제자는 신당에서 신을 받드는 분들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임가진은 좀 더 두고 보다가 할머니한테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다고 했어. 임가지가 말한 형태와 내가 그제 봤던 귀신은 너무너무 닮았었거든. 아니 그냥 뭐 동일 인물이었던 것 같아. 내가 가지교에 뼈를 묻길 다짐하고 임가지를 추앙하게 된 가장 큰 발단이었어. 임가지가 요새 계속 기가 세해져가는 나와 나를 넘어 겹쳐 보이는 그 남자가 신경 쓰여서 우리 반에 쉬는 시간마다 왔었다는 거였어. 임가지가 좀 착할 때도 있어. 그리고 그 남자가 본격적으로 나에게 달려들었던 그날 어김없이 내가 신경 쓰여서 빵을 사들고 우리 반에 날 보러 왔는데 그가 있었다고 해. 그냥 나에게 겹쳐서 보이는 정도 따위가 아닌 이젠 아주 또렷한 형태를 가지고 강한 집념을 가지고 또 강한 기운을 가지고 내가 책상 모서리와 의자 등거리에 각각 팔을 걸치고 몸은 옆으로 돌려 앉아 짝꿍을 보면서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내 책상 위에 서서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해. 임가지는 불과 하루 사이에 입이 벌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커져버린 영의 기운을 보고 깜짝 놀랬고 가지에게 느껴지는 그의 강한 집념은 살고 싶다였대. 그리고 그 강한 집념이 쏠리는 곳이 바로 나였다고 했지. 임가지는 갑자기 커져버린 영의 기운 때문에 당황했고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일 할머니 신당에 날 데리고 갈 생각이었다고 했어. 아까도 말했듯이 난 창가 쪽 맨 뒷자리에 내 자리가 있었어. 그리고 우리 운동장 귀퉁이에는 우거진 대나무 숲이 있다고도 말했잖아. 가지가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랑 얘기하고 노는데 자꾸 뭔가 까만 게 창밖에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야. 자꾸 신경 쓰이는데 뭔진 아니까 그닥 보고 싶지도 않고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안 보고 대신 내 얼굴만 빤히 쳐다봤다는 거. 밖에서 날뛰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얼굴이 일순간 흉측하게 일그러졌다고 했어. 죽을 때의 고통? 사람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는 듯한 얼굴처럼.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본 임가지는 정말 미친 듯이 화가 났다고 해.
나한테 해를 끼치려는 게 분명해졌다고 느껴져서 화가 났다고 했어. 그래서 무시하던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고 창밖에서 날뛰던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울창하게 우거진 대나무 숲이 있다고 했잖아. 그 대나무 숲 위에서 날뛰고 있던 거였어. 그러니까 대나무 위에서 인간이라면 절대 서 있을 수 없는 대나무 맨 위에서 빠르게 춤을 추면서 대나무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했어. 대나무는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야. 귀신을 부르는 나무기도 하고. 그래서 무속인들이 죽은 영을 불러들일 때 대나무 가지를 잡고 흔드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야. 이 말을 듣고 대나무 숲 근처도 안 가. 우리 학교 대나무 숲에 불 나면 그거 내 짓일지도 몰라. 아무튼 임가지는 그걸 보면서 오늘 나한테 무슨 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고, 그래서 나한테 귀기가 약해지는 해 뜬 시간에 되도록이면 빨리 집에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집에 있으라고 했던 거였어. 물 한 잔 마시라던 이유는 밖에서 묻어온 나쁜 기운, 액 같은 걸 정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했고, 내가 집에 있어도 그 귀신이 집에 따라 들어오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내가 기가 아주 세다고 말했잖아. 내가 그 아파트에 한 10여 년을 살았어. 우리 집엔 10여 년 동안 나에게서 나온 기가 배어있다고 했거든. 그래서 귀신이 함부로 들어갈 수도 들어가기도 싫어하는 곳이기에 그때 나에겐 안전한 곳이 우리 집이었다고 생각했다고 해. 그때 난 우리 임가지의 주옥 같은 말을 똥으로 여기고 집에 가야 될 시간에 학원을 쳐가서 미쳤다고 안 하던 공부를 평소보다 더 하겠다고 설쳐가지고 고3 언니 오빠들과 같이 나왔던 건지 나 정말 역적 같은 년이야. 귀신이 가장 발벗고 춤을 춘다는 12시에 집에 돌아가다 날 기다리던 기운이 더 강해진 그 귀신에게 딱 걸린 거였어. 그리고 그 집념이 향한 곳이 나라는 말처럼 나를 향해 대신 죽어달라고 했던 거였어. 그는 사고로 죽었는데 이승에 대한 미련이 차고 넘쳐서 자신의 죽음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떠돌다가 하필 피로와 스트레스로 기가 약해져 버린 날 발견하고는 나에게 들러붙은 거였다고. 내가 귀신에게 쫓기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엉엉 울고 있을 때쯤 임가지는 자고 있었는데, 임가지가 꿈에서 내가 바닥에 엎어져 있는데 검은색 무언가가 내 발목을 움켜쥐더니 날 끝없는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꿈을 꿨다는 거야. 그래서 임가지가 깜짝 놀라서 깨고 일어나자마자 아이씨, 그 망조가 들려니 기어코 내 말을 무시하고 학원에 쳐갔구나. 그럼 네가 그때 전화해서 그 귀신이 도망간 거야? 아니. 말은 저렇게 해도 난 임가지의 영감과 기가 그 귀신을 나에게서 떼놓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임가지가 하는 말이 그 귀신을 사라지게 한 건 자기가 아니라 나라고 했어. 의식이 왔다 갔다 할 때 갑자기 진동이 느껴지자마자 정신이 돌아오면서 이 전화를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마구마구 살고 싶다고 생각했었으니, 임가지는 죽은 자의 강한 집념도 무섭지만 살아있는 자의 집념 또한 무서운 법이야 라고 아리까리한 말을 했던 것 같아. 결국 날 살린 건 나라는 말인데, 그때 만약 임가지가 나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해. 그리고 통화하면서 괜찮다고 한 건 뭐였냐고 하니까 너한테 전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심장이 엄청 두근거렸는데 너 전화 받아서 오는 거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이제 괜찮다 싶더라고. 아, 맞다. 너 근데 그 전날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임가지가 뭔가 의미심장하게 물어봤어. 그 전날이라고 하면 나 전과 똑같이 학교에서 야자를 하고 학원을 가고 늦게 독서실을 가서 마저 공부를 하고 스트레스와 피로로 몸부림쳤을 것인데 라고 했더니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특별한 거 없냐고 물어보길래 없다고 했어. 특별한 게 없었으니 없었다고 했더니 임가지는 더럽게 이상하네. 하루 사이에 그 정도로 기운이 커졌다니. 뭐 정말 없었어?
슬퍼서 울었다거나 그런 거. 뭐 감정의 변화 같은 거 말이야. 그리고 그때 심장이 콱 막힐 뻔했어. 슬퍼서 울었다거나 감정의 변화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전날에 내가 생각이 났어. 여느 수험생이라면, 아니다.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사람들이라면 한 10명 중 5명은 해봤을 법한 생각. 난 집에 와서 씻고 자기 전에 속이 너무 답답해서 내 방 베란다에 서서 밖을 내다보면서 충동적으로 든 생각이 있었어. 죽어버릴까? 난 정말 피로가 너무 쌓이고 스트레스 역시 너무 쌓여있던 차였거든. 그날 베란다에 서서 난 아직 18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치이고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반복되는 일상에 숨도 막히고 지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정말 살기 싫었다고 생각했었어. 이 사실을 인가지한테 얘기하고 나 복날에 개 패듯이 비오는 날 먼지나게 등짝을 얻어 터졌지 뭐야. 귀신은 산자의 나약함을 파고들어 그 나약함을 기반으로 더욱더 강한 진념을 쌓아가. 나약함의 끝은 자살이겠지. 자신의 삶을 감당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제 삶을 제 손으로 놓아버리니까. 네 그 어긋날 뻔했던 생각 하나가 결국 네 손으로 그 귀신에게 기운을 보태준 거나 다름없어. 내가 약해질수록 그 영은 강해진 거라고 했어. 내가 자살을 생각했을 때 나 정말 한없이 약해졌고 그에 비해 그 영가는 엄청나게 강해진 거라고. 결국 이를 자초한 건 모두 나였어.